이제는 모색을 해야 됩니다. 해결책에 대해서. 그 위성락 안보실장도 그냥 딱 선을 긋더만요. 안 되는 우리는 겁니다. 돈을 아니 안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줄 수가 없다. 없어요. 500초를 어떻게 주냐. 아주 그냥 깔끔하게 선을 그었더라고요. 네, 안 주는 게 답이죠. 네. 지금 일본의 기류가 굉장히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그 다카이치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가 네. 일본과의 계약을 다시 재검토할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관세 협상 잘못했다고 지금 비판하고 네, 나서. 근데 다른 후보는 한 번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고이즈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니다, 국익에 해야 되는 게 없다라고 하면서 약간 디펜스를 하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이 일본 여성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가 지금 거의 그 모든 조사에서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에서 34%로 고이즈미 25%를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복잡해지겠네. 일본 여론이 지금 한국 봐라 저렇게 서명 안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해서 지금 이 꼴이냐라는 여론이 있거든요. 네. 오늘 이시바가 왔을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한중일에 대한 어떤 그런 필요성도 만약에 부각을 한다면 이시바가 그럴 가능성 거의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떤 언론에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에 이시바 이제 거의 내려오잖아요. 이제 끝났기 때문에 한중일에 대한 부각도 만약 오늘 해준다면 굉장히 미국을 압박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복잡해지겠네. 그러니까 우리 이시바가 사실은 이시바가 관두는 게 우리한테는 좀 악재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민당 내부에서 가장 리버럴한 자민당 내부에서는 가장 진보적인데 지금 이제 물러나는 것이고 또 그리고 한국의 과거사, 일본의 과거사,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도 가장 열려 있고, 근데 왜 뭐 이미 9월 4일 날 물러날 텐데 오냐, 뭐 10월 4일, 10월 4일 죄송합니다. 10월 4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아직 여전히 다카이치 사나이가 이시바 할 때도 1차에서는 1등 했다가 결선에서 뒤집혔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고이즈미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1위로 사나이가 1위로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음에 우익이 오더라도 되돌리지 않게 마지막에 이시바가 과거사에 대해서 좀 점을 찍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지난번에는 이제 역대 정부라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표시한다면 다음에 더 우익이 더 들어서더라도 돌아가지 못하게 이렇게 뭔가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시바 정말 제일 존경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시바. 트럼프가 아세안 정상회의를 참석하고 28일까지 26일서부터 28일까지 이제 한국에 오게 되면 31일이니까 3일이 비어요. 그래서 일본을 들렸다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일본은 그 5,500불에 대해서 억불에 대해서 이미 자기네들이 미국이 관세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선 한국에 들어오면서 일본을 들렸다 오면서 이거 봐라. 압박카드로. 압박카드로 저 일본 그렇게 하는데 너네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각도를 보면 우리가 지금 경주에서 열리는 거죠. 서울에서는 이제 없고 알아보니까는 뭐 하얏트도 다 지금 만석이고 그리고 뭐 신라 호텔도 취소했다는 거 보니까 결국 이제 경주에서 미중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일본을 들려서 한국을 들어온다면 저는 대리 중국 측에다 얘기한 거는 시진핑이 전승절 10월 10일 날 북한을 가라. 그래서 그 북한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 힘을 가지고서 와라. 그래서 미중이 여기서 다 붙으면서 북한 문제를 과감하게 논의해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중이 세게 붙어줌으로써 우리가 시간을 끌고 그 협상을 가지고선 우리도 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렵다 진짜. 제가 이 얘기하면 뭐 논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용기 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솔직히 그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외교에 있어서만큼은 실리 외교로 저는 아무리 봐도 더 좋은 수가 없을 정도로 잘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물론 뭐 잘은 모르지만. 근데 지금 뭐 동맹파에 사로잡힌니 뭐니 뭐 이런 얘기 나는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도와주는 이야기를 해줘야지. 제가 좀 무식한 얘기일 수 있나요? 두 개를 나눠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 쪽에는 우리가 미국이나 이쪽에서 그러니까 최악이 뭐였냐면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에요. 그건 중국한테도 굉장히 나빴고요. 대만 문제 건드렸고 북한한테 비핵화를 거의 선결적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쪽에 사실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대중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안정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적어도 북한과의 평화 공존이 전제돼야 되는데 그렇죠. 북한이 싫어하는 비핵화를 계속 앞에 내서면서 자극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김정은을 만나는 것도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는 말씀하신 그 실용보다는 적어도 평화라는 게 가는 게 맞고요. 네. 그다음에 오히려 미국을 상대할 때는 지금 딱 정답이죠. 트럼프처럼 거래주의에 실용주의성이 더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되는 짓은 안 한다. 당신이 손해되는 것을 안 하는 것처럼. 네. 이걸 분리해야 되는데 이걸 섞어버리는 경우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니들 우리 말 안 들으면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관세 협상 말 안 들으면 네 북한하고 못해. 우리 안 해. 미군 철수해. 이렇게 협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뭐 동맹파 이런 거 나누는 게 아니라 네. 북한에서보다는 정동영 장관 같은 분들이 이 과감한 것을 밀어줘야 하고요. 미국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실용적으로 하는 이런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너무 과도하게 이재명 정부가 북한을 자극하고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과도하게 많이 나와. 예를 들어. 그럼 그럴 때는 뭐 예를 들어 진짜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너무 좀 동맹파에 사로잡힌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나는 지금 그런 현상이 없거든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근데 그런 얘기가 좀 나올 때마다 좀 힘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북한이 지금 저 미사일 발사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네. 쟤네들이 미국하고에 세게 붙겠다 할 때는 사실은 그걸 발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핵실험을 하고 하는데 그걸 지금 자제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가 북미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가져가는 게 그 사람들도 바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궁금한데요. 그 트럼프가 그 800명 넘는 그 별 장성들을 미국 한 자리로 다 소집했다. 이런 일은 없었다. 우리 미국 전문가들도 야 이건 안보에도 오히려 위험하다. 한 곳만 때리면 끝난다. 이거 테러 위협이 높아진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소집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요?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나라 밤 시간에 그러니까 미국에 오늘 합니다. 우리 밤 시간 미국 아침 시간에 이제 실제로 합니다. 퀀티코라고 워싱턴에서 좀 떨어져 있는 기지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데요. 800명 다 가요? 지금 미국에 정확하게 840명 정도 되는데 한 800명 이상이 오고요. 이런 거는 미국 역대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셧다운이 되면 이 사람들 비행기가 없어서 못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이제 중단되니까 왔다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위험한 시기에 지금 오는 거고 이게 처음엔 트럼프는 몰랐던 것 같고요. 무슨 트럼프가 몰랐다. 트럼프가 몰랐고 헤그세스가 전체 일종의 뭐 군기 잡기 위해서 부르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소령 출신이고 군대 오래 있긴 했지만 직업군은 오래 있지만 소령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800명의 장성을 확실하게 장악했느냐 하는 문제가 늘 퀘스천 마크였고 조인트 깔려고. 두 번째 이 사람은 실제로 몇 명을 잘랐는데 다 유색 인종만 잘랐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인종 혐오적이고 문신이 사진 많이 보셨죠? 문신을 혹시 뭐 있나요? 저기 온몸에 문신인데 제가 십자군 때 문신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악과 선으로 나누고 악을 괴멸시키려는 굉장히 강경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인종주의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첫 번째는 군 장악의 문제, 두 번째는 유색 인종 하는 거 몇 명을 제거했고 지금 얘기하는 게 한 20% 별들을 날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미리 준비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네 번째 가설은 뭐냐면 결국 트럼프가 지금 계속 내년에 선거가 불리해질 때 비상계엄을 실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지금 민주당 지배주에 지금 전부 다 그 워싱턴, 시카고, LA 같은 데 군 배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예행 연습으로 군의 이 일종의 정훈 교육이라든지 군기 잡기다. 뭐 그런 얘기들이 전부 다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되게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트럼프 지지율이요.
거의 역대 최저급이에요. 최저급이고. 많이 보도는 안 되는데 제가 이코노미스트의 자료를 드렸거든요. 그거 잠깐 좀 띄워주시면 역대 대통령 중에 지금 거의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오바마나 바이든은 굉장히 그래도 플러스였는데 트럼프가 지금 계속 30%대를 유지하면서 계속 내려가고 있고 왜 이렇게 높아? 1기 때보다 그렇죠. 우리가 39%. 윤석열한테 했던 깜짝 놀랐네. 전 정부를 얘기하는 것이 지금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에서 전 정부가 그렇게 낮았다는 소리지 지금 낮다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트럼프 1기 때보다 지금 더 안 좋다. 그리고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이 설문조사를 봤더니 미국인들이 인플레이션과 그 경제가 가장 지금 잘못되고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동안에 그 불법 이민자나 불법 노동자 정책은 또 지지를 했었는데 그거 역시 이번 아이스 사태 이후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한국 노동자 그렇게 구금했더니 결국엔 경제가 안 좋아지네. 내수가 안 좋아지잖아. 다 기업들이 나가고 기업들이 더 이상 우리나라 오기가 좀 불편하잖아. 네네네. 결국엔 경제가 안 좋아지잖아라고 하면서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동안 유지하고 있었던 기대고 있었던 이 불법 이민자 정책도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게 지금 정말 지표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정말 계엄을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헤그세스가 거의 김용현급이다라는 얘기가 군을 불러서 나중에 무슨 짓을 할 때 결국 장악해야 되는 게 군인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 음모론도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가 저렇게 낮아지면 그 중간 선거 하기 전에 무슨 짓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도 지금까지는 재고로 버티고 있는데 관세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죠. 그게 내년 봄이라는 거예요. 내년 봄에 미국 내년 경제가 봄. 엄청나게 위기가 닥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럼 우리 뭐 어때 키세스 보내야 되나? 키세스 부대 보내야 되나? K 민주주의 수출. 큰일이네. 이게 이렇게 되면 웃을 일이 아니라 뭐 대한민국에도 경제 엄청난 진짜 악영향을 어떻게 돼요? 끼치겠네요. 미국이 무너지는 거는 괜찮은데 미국이 무너지면 우리가 우리가 엄청난 박살나니까. 영향을 받게 되죠. 예. 이 불안해 죽겠네. 최근 미국 증시도 가능성도 있어. 좀 하락세를 보이긴 했거든요. 최근에 잘 오르다가 서학개미들이 난리인데 지금 뭐 셧다운 위기도 있고요. 지금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엄청난 그 빚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다른 동맹한테 뜯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만간 연방 대법원에서 이 무역 합의가 과연 위법인지에 대해서 이제 결과 나올 텐데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그거 나와도 트럼프 분명히 A, B, C, D 다 있어. 그거 별로 소용 없어라고 하는데 전 좀 다른 게 정말 위법이라고 판단이 되면요, 다른 동맹국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국제법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트럼프의 힘이 조금씩 약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니 뭐 외국 가기에 앞서서 미국 민주당은 뭐 견제가 안 돼요? 미국 민주당. 미국 민주당. 예, 얼마 미국 전에 민주당. 바이든이 그 길거리에서 아이스크림 먹는 영상 올렸다가 엄청 그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스크림 먹을 때냐. 제일 중요한 게 민주당의 다음 대권 주자가 안 보인다는 네.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큰. 그 캘리포니아 케빈 뉴섬이라는 사람이 좀 떠오르기는 합니다. 반대 대항마로. 근데 전체적으로 힘을 대안이 못 때릴 거 사실이에요. 네. 그나마 좀 대항마였던 뉴욕 시장도 얼마 전에 뭐 여러 불법 자금으로 기소돼가지고 내려오고 지금 굉장히 미국 민주당이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포트랜드나 그 민주 진영에서는 지금 시위가 그래도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민주당 깨어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진짜 합니다. 한국을 보고 오히려 트럼프의 이 비민주 실제적으로 지금 SNS 다 뒤지고 있고 그냥 불법 체포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이 나오겠죠. 저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쉽지 않네. 희망을 가집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네. 미국.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혹시 뭐 의원님 뭐 또 하실 말씀 없으시겠죠? 예.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